네, 이곳은 미데라의 실제적인 본당이라 할 수 있는 신라 선신당입니다. 일본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신라 신사만도 한 20개가 넘습니다. 특히 이 지역에 신라 신사들이 거의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인근만 해도 여기 우리 교토의 그 인근에 그 슈가쿠인 있고요. 슈가쿠인 입구에 그 적산선원이란 신사가 있는데 그것도 신라 신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쿠사츠에 가면 아라 신사라고 있는데 아라가 옛날에 우리 가야 시대 때의 그 이름이죠. 네, 역시 거기도 신라 신사입니다. 그리고 우지시에 가면 이제 미무르 토지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도 신라 신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신라 선신당은 바로 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사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 입에도 효고현에 가도 신라 신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아오모리 쪽에 하치노에 그 시에 하치노에 신사도 있고요. 거기도 역시 신라 신사입니다. 그 신라 신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. 신라 신사에는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식의 문장이 보통 사찰에 붙어 있습니다. 근데 그 다이아몬드 문장이 바로 이 신라 선신당에서 유래한 것입니다. 신라 선신당은 858년에 당시 이제 그 엔친 스님, 역시 그 신라계 도래계 스님이죠. 엔친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다녀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엔야쿠지가 이제 그 천태종의 본산이죠. 그 엔야쿠지로부터 이제 엔친 스님이 미데라의 주지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. 그러면서 엔친 스님이 이제 859년에 미데라를 재창건을 하게 되죠.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신라 선신당을 건립한 것입니다. 신라 선신당은 860년에 건립이 됐습니다. 그 신라 선신당을 건립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. 엔친 스님이 858년에 이제 당나라 유학을 다녀오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요.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 미데라 그 연기, 미데라의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이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그때 그 풍랑 속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신라 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속의 신인지 실제의 신인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나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신이 엔친 스님에게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마라. 내가 너의 불법을 지켜주겠다. 그 대신에 돌아가거든 우리 그 신라 사당을 꼭 만들어라 라고 이제 계시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엔야쿠지로 복귀를 했는데 그게 다시 또 그 신라 명신이 꿈에 나타나서 바로 이 자리에 사당을 세우라고 장소까지 이제 알려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일화가 있는 만큼 이 신라 선신당은 상당히 어떤 그런 좀 뭔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860년에 이제 바로 신라 명신을 모신 이제 선신당을 건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데라가 대사찰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입구에도 다른 그런 사당에는 볼 수 없는 그 기록이 신라 선신당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곳에는 신라 명신을 모셨다는 것이 바로 입구의 간판에 예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신라 명신은 비불이라서 비공개입니다. 그 신라 선신당의 이제 대대로 그 신라와 관계된 그런 이 일본의 귀족이나 왕족들은 이곳에 와서 성의식을 쭉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일본 천황가에서는 대대로 이 신라 선신당 때문에 미데라를 이제 참배를 하고 또 미데라의 이제 후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미데라가 당시 일본의 4대 사찰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. 그런데 여러 그런 이곳에서 성의식을 받은 그 일본의 왕과 귀족들 중에 가마쿠라 막부를 창건한 미나모토 요리요시라는 장군이 있었고요. 초대 장군이 있었고요. 그 미나모토 요리요시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삼남이 미나모토 요시미츠였습니다.
요시미츠가 바로 이곳에서 성인식을 합니다. 그리고 성인식을 하고 나서 이름을 미나모토에서 신라 사부로로 이름을 개칭합니다.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이름을 신라 사부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죠. 근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제 그 백제 신라 고구려였던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한 명칭을 부르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신라는 시락이라고 부릅니다. 시락이.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코마라든지 고쿠리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요. 백제는 이제 구다라 또는 그 샤쿠사이 이런 이름으로 부르죠. 그래서 신라 신사가 많지만은 신라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데는 없습니다. 이곳이 유일합니다. 여기는 신라 젠신도. 다른 신사들은 전부 다 시락이 진자입니다. 그만큼 여기는 뭔가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신라 사부로가 이곳에서 성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당시 성인식을 해준 궁사가 문장을 하나 내려줍니다. 너는 앞으로 크게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신라 그 명신을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이렇게 그 전장이든 어디든 그 네 역할에 임하면 이 신라 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제 계시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문장을 받게 되는데 그 문장이 다이아몬드 문장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문장이 지금 실제 요 안에도 그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사부로가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 대동류 학기유술이라는 무술을 만듭니다. 그 대동류 학기유술을 줄여서 우리가 합기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합기도의 창시자가 바로 이 신라 사부로였던 것이죠. 그래서 현재도 일본 전국의 합기도 도장에 가면 그 다이아몬드 문장이 그 합기도 그 정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일본의 역사상 그 전쟁의 시인이라 불리는 다케다 신겐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. 바로 전국시대의 장군이죠. 그 전쟁의 역사에 의하면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케다 신겐과 전쟁을 하다가 다케다 신겐 군에게 철저하게 패배합니다. 그러면서 다케다 신겐의 군에 쫓기다가 그 마리에서 똥을 쌌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. 그래서 그 토쿠가와는 오히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패배를 아주 처절하게 통감하면서 다시 그 재기를 노렸다는 이제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. 그 다케다 신겐이 바로 이 신라 사부로의 직계 후손입니다. 그래서 다케다 신겐의 군기에 보면 전부 다이아몬드 문장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신라 사부로는 일본 역사상 또 가마쿠라 막부를 창시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인데 원래 이 그 신라 사부로의 본거지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 그 이제 본인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나를 신라 선신당 옆에 묻어줘라. 그래서 모든 그런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신라 사부로만 혼자서 바로 위쪽 여기서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. 여기에 그 묘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본의 묘지를 이렇게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요. 위에 봉분이 없습니다. 일본은 그냥 그 앞에 이제 이 묘지의 입구를 가리키는 석벽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묘지는 저 안쪽에 보이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묘지가 상당히 크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렇게 돼 있죠.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보이는 곳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신라 사부로 묘지를 제가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요. 가면 우리 한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딱 그 봉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완전히 앞에서 그 모든 그 무덤이 다 보입니다. 완전 한국식으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 신라 사부로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또 신라 신을 신으로 모셨고 또 이 신라 명신이 또 사실은 그 당시 교토 전체를 지키는 또 수호신으로 했던 그런 역할도 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에서 걸러온 신라 신이 이 일본의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와 또 일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런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